순백의 백합과 장미 향기가 가득한 거대한 연회장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은 하객들의 보석과 어우러져 눈부신 빛의 향연을 펼쳤고, 부드러운 현악 사중주의 선율이 공기 중에 감미롭게 흐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수연은 신부 대기실의 화려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된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을 아름답게 감쌌고, 길게 늘어뜨린 베일은 순결함의 상징처럼 빛났다. 그녀의 심장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쁘게 뛰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오직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금융전략 분석가로서의 커리어를 잠시 접어둔 채 약혼자 박진우의 내조에 힘썼다. 그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밤을 새워가며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었고, 까다로운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고민했다. 그녀의 헌신과 재능은 진우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운이 좋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인 박진우가 최근 몇 년간 놀라운 성장을 거두며 신흥 재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 그녀의 피와 땀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수연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이제 그 결실을 맺는 날이 온 것이다. 진우의 성공은 곧 그녀의 성공이었고, 그의 행복은 그녀의 행복이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떨리는 얼굴로 들어왔다. 딸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격한 듯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거친 아버지의 손에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수연은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아버지가 짊어진 짐을 진우와 함께 나누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그녀가 꿈꿔왔던 완벽한 미래의 청사진 그대로였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수연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벗은 로드를 걸어 나갔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정재계의 거물들, 유명 인사들, 그들의 화려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수연의 시선은 오직 단상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 박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기쁜 신랑의 표정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수연은 그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했기 때문일 거라고 애써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서 이 길의 끝에 도달해 그의 손을 잡고 싶었다. 아버지의 손을 떠나 그의 손으로 옮겨지는 순간, 비로소 두 사람은 완벽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세상의 모든 축복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만 같았다. 단상까지의 거리가 그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드디어 그녀가 단상 앞에 섰다. 아버지는 진우의 손에 딸의 손을 얹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진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연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차가운 그의 손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을 때 수연은 심장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주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주례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긴 연설을 마치고 마침내 서약을 할 시간이 되었다. 신랑 박진우 군은 신부 이수연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침묵했다.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주례가 당황하며 다시 한번 물었다. 신랑 박진우 군 진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수연이 아닌 하객들을 향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마이크를 꺼내 들었다.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돌발 행동의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진우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죄송하다니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녀에게 박히는 것 같았다.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연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의 잔인한 목소리만이 귀에 울렸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야망을 위한 냉혹한 결단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수연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연설을 하듯 계속해서 말했다. 저 박진우는 저희 회사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더 큰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태양그룹 서 회장님의 따님인 서유라 양과 함께 더 큰 미래를 그려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태양그룹의 서유라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옆에는 냉정한 표정에서 회장이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한편의 연극이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하객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저마다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수연의 부모님이 비명을 지르며 단상으로 달려왔고 진우의 부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수연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버린 남자,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수연은 배신감보다 더 깊은 굴욕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철저히 짓밟고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그녀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은 그의 야망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던 것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값비싼 웨딩드레스를 적셨다. 완벽했던 동화는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가 되었다. 한편 연회장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는 이 모든 소란을 무심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선진그룹의 회장 강민혁. 그는 원래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인물이 아니었지만 선대 회장 시절부터 이어진 집안 간의 얕은 인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비춘 것이었다. 그는 박진우라는 젊은 사업가의 야망과 태양그룹의 탐욕이 만들어낸 추악한 연극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단상 위에 홀로 서 있는 이수연에게 머물렀다. 모두가 그녀를 동정하거나 비웃을 때 그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무너져 내리면서도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 있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여자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민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박진우와 태양그룹의 연합이 자신의 선진그룹에 어떤 위협이 될지 이미 계산을 마친 상태였다. 그들의 성장을 견제할 효과적인 카드를 찾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수를 발견한 것이다. 버려지고 짓밟혔지만 누구보다 상대의 약점을 잘 알고 있을 여자. 복수심에 불타는 유능한 전략가만큼 위험하고 매력적인 무기는 없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진우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유유히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단 한 번도 수연을 돌아보지 않았다. 버려진 신부는 산산조각난 자존심과 함께 치욕의 무대 위에 홀로 남겨졌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비서가 재빨리 다가와 코트를 건넸다. 그는 비서에게 나지막이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의 차가운 눈은 여전히 슬픔과 분노 속에서 떨고 있는 이수연을 향해 있었다.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순간이었다. 결혼식장에 화려했던 불빛은 모두 꺼지고 축복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텅 빈 폐허처럼 스산했다. 하객들은 모두 떠나고 값비싼 꽃장식들은 주인을 잃은 채 시들어갔다. 이수연은 텅 빈 신부 대기실 소파에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수치와 절망을 상징하는 거추장스러운 족쇄일 뿐이었다. 부모님은 밖에서 기자들과 남은 하객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녀는 이 완벽한 고립 속에서 자신의 무너진 세계를 마주해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노크 소리도 없이 대기실 문이 열렸다. 수연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그림자처럼 검은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방 안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아까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선진그룹의 회장, 강민혁이었다. 그의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수연은 자신이 아직도 끔찍한 악몽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강민혁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동정이나 연민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분석적인 눈빛이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이 남자는 위험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수연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시죠? 여긴 어떻게... 나가주세요. 그녀의 적대적인 반응에도 강민혁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다. 선진그룹 강민혁입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어 혼란스러운 그녀의 정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재계의 절대 군주, 냉혹한 승부사. 그런 거물이 어째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인지 수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수연 씨, 당신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냈습니다. 강민혁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이 박진우의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가 최근 몇 년간 이룬 눈부신 성장의 핵심에는 당신의 전략적 분석과 통찰력이 있었죠. 박진우는 당신이라는 보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쓰레기처럼 내버렸습니다.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가치평가였다. 그는 그녀의 슬픔이 아닌 그녀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그녀의 사적인 영역을 멋대로 파헤친 것에 대한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반박할 기력조차 없었다. 강민혁은 그녀의 혼란을 꿰뚫어 보듯 말을 이었다. 박진우와 태양그룹의 결합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닙니다.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야합의 시작이죠. 그들의 연합은 우리 선진그룹의 핵심 사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겁니다. 그는 마치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래서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수연이 차갑게 되물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인생이 박살난 것만으로도 벅찼다. 재벌들의 거대한 전쟁 따위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강민혁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미소였다. 물론 상관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혹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당신을 내 무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그녀 쪽으로 조금 더 밀었다. 봉투를 열어보시죠. 그 안에 내 제안이 들어 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마치 악마의 유혹처럼 위험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선진그룹 전략기획실장 특별 채용 계약서. 직급은 파격적이었고 제시된 연봉과 스톡옵션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런 조건들이 아니었다.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 업무 목표란에 적힌 단 한 줄의 문장이었다. 태양그룹 및 박진우 소유 기업 연합의 시장 지배력 약화 및 핵심 사업 무력화. 그것은 복수를 위한 완벽한 판을 깔아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으로 차갑게 식어버렸던 피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이건 수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계약서를 응시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동정이나 위로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거래를 제안하러 온 겁니다. 당신의 재능과 복수심을 사겠습니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힘을 줄 겁니다. 박진우와 서유라, 그리고 그들을 비웃으며 당신을 짓밟았던 모든 이들 앞에 당당히 맞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수연 씨, 슬픔은 약자의 자기 연민일 뿐이죠. 하지만 분노와 증오는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하죠. 당신의 그 분노를 내게 파십시오. 나는 그것을 가장 값비싸게 사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수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 처절한 복수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박진우의 냉정한 얼굴, 서유라의 조소 띤 미소, 하객들의 비웃음 섞인 수근거림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대로 주저앉아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악마의 손을 잡고서라도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들에게 똑같은 지옥을 선물할 것인가? 선택은 명확했다. 그녀가 잃은 것은 사랑과 미래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자존심, 명예, 그리고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었다. 되찾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했다. 수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더 이상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망설임 없는 손길로 계약서의 마지막 공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이수연,
세 글자를 쓰는 그 짧은 순간, 순진했던 과거의 이수연은 죽고 새로운 이수연이 태어났다. 그녀가 펜을 놓자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들어 확인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진그룹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도록 하죠. 김 비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줄 겁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드레스는 과거와 함께 버리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의 새로운 삶에 어울리는 옷들이 도착할 겁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단 한치의 감정도 섞지 않은 채 오직 비즈니스적인 지시만을 내렸다. 강민혁과 그의 비서는 미련 없이 대기실을 떠났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의 침묵이었다. 수연은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악마와의 계약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구해줄 천사를 기다리는 대신 함께 불탈 악마를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자신을 올가매던 웨딩드레스를 망설임 없이 찢어내렸다.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이수연은 낯선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을 깼다. 어젯밤의 모든 일은 마치 지독한 악몽처럼 생생했다. 하지만 침대 옆에 놓인 수십 개의 쇼핑백과 단정하게 걸려있는 새로운 옷들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비서가 보내온 것들이었다. 그 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완벽하게 바꿔놓을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화려하고 부드러웠던 과거의 옷들은 하나도 없었다. 대신 날카로운 라인의 검은색, 흰색, 회색의 비즈니스 슈트와 간결한 디자인의 블라우스, 그리고 당당한 발걸음을 만들어줄 스틸레토 힐이 전부였다. 수연은 거울 앞에 섰다. 붉게 부어오른 눈과 창백한 얼굴, 어제의 비참한 신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욕실로 들어가 가위를 들었다. 수년간 정성껏 길러온 긴 머리카락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박진호는 그녀의 긴 머리를 좋아했다. 여성스럽고 순종적으로 보인다며 언제나 칭찬했다. 수연은 그 기억을 향해 가위를 뻗었다. 서걱 하는 소리와 함께 검고 긴 머리카락 뭉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었던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었다.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목선이 드러나는 날카로운 단발머리는 그녀의 슬픔을 감추고 이지적이고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가장 단호해 보이는 검은색 슈트를 골라 입었다. 몸에 꼭 맞는 재킷과 슬랙스는 마치 갑옷처럼 느껴졌다. 어제의 웨딩드레스가 그녀를 나약한 피해자로 만들었다면 오늘의 슈트는 그녀를 전사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다.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무장이자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선진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던 여자가 오늘 선진그룹 회장의 직속 부서장으로 출근한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이 창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당당하게 울리며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 직속 전략기획실로 향했다. 전략기획실은 선진그룹의 두뇌와 같은 곳이었다. 최고의 엘리트들만이 모여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부서였다. 그녀의 등장은 조용했던 사무실에 파문을 일으켰다. 모두가 일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온통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김 비서는 그녀를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통유리 벽으로 된 독립된 실장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사무실 전체뿐만 아니라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권력의 중심에 들어왔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강민혁 주재해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수연은 전략기획실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수십 명의 나이 지긋한 임원들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선진그룹을 수십 년간 이끌어온 공신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낯선 젊은 여성의 등장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과 적개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수연을 능력 있는 전략가가 아닌 회장의 총애를 등에 업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여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민혁은 폭탄과도 같은 안건을 던졌다.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유럽 바이오 기업 노바젠 인수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말에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노바젠 인수 프로젝트는 선진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인수 막바지 단계에서 경쟁사인 태양그룹이 자금력을 앞세워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인수 금액을 제시했고 노바젠 이사회는 태양그룹 쪽으로 완전히 기운 상태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명백한 위기 상황이었다. 박진우와 태양그룹의 연합이 만들어낸 첫 번째 공격이었다. 그들은 선진그룹의 미래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렇다면 우리도 인수 금액을 더 높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금력에서 밀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상식적인 대응 방식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태양그룹은 우리가 이성을 잃고 출혈 경쟁에 뛰어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바젠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으로 인수하게 되면 설사 성공하더라도 우리는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의 냉철한 분석에 임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그때 모두의 시선이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수연에게로 향했다. 강민혁이 그녀를 지목하며 말했다. 이 문제, 이수연 실장이 맡아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것이 전략기획실장으로서 당신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것은 명령이자 시험이었다. 모든 임원들은 속으로 비웃었다. 수십 년 경력의 자신들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이 난제를. 어제까지 웨딩드레스나 입고 있던 여자가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이것은 그녀를 내쫓기 위한 명분 쌓기용 과제임이 분명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검토 후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대답에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이라 생각했던 과제를 단 하루 만에 해결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허세이거나 혹은 미쳤거나 임원들은 그녀가 곧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수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강민혁이 미리 준비해둔 노바젠 관련 자료들을 컴퓨터 화면에 띄웠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재무제표, 기술 보고서, 시장 분석 데이터였다. 그녀는 식사도 거른 채 미친 듯이 자료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무서운 속도로 수수와 그래프, 그리고 전문 용어들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정보 조각들이 해체되고 재조립되기를 반복했다. 밤이 깊어지고 선진그룹의 모든 불이 꺼졌지만 그녀의 사무실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주어진 자료만 보지 않았다. 노바젠의 핵심 기술 특허, 주요 연구진들의 논문, 심지어 그들의 SNS까지 뒤지며 정형화된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각주 하나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노바젠의 핵심 신약 기술이 아직 임상 3상 단계이며 특정 유전자를 가진 인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태양그룹은 이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자금력으로 밀어붙이면 해결될 문제라고 오판했을지도 모른다. 수연은 밤을 새워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허를 찌르고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대담하고도 정교한 역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복수심까지 보고서의 모든 문장에 녹여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소집된 임원회의. 수연의 얼굴은 밤샘 작업으로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 앞에 서서 자신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노바젠 인수를 포기해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임원들은 경악했다. 모두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설명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바젠의 숨겨진 기술적 리스크와 부작용 가능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리고 태양그룹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도록 유도한 뒤 우리는 노바젠의 핵심 연구팀 전체를 직접 영입하는 플랜 B를 제시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아닌 핵심 인재를 흡수하는 것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녀의 보고서는 완벽한 데이터와 치밀한 논리로 무장하고 있었다. 한 임원이 반박했다. 하지만 그 연구팀이 우리 쪽으로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수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이미 접촉했습니다. 연구팀의 리더인 닥터 밀러는 회사가 상업적 이익만을 쫓는 태양그룹에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선진그룹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비전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는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을 해낸 것이었다. 모든 임원들이 충격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녀를 회장의 여자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 앞에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판을 지배하는 무서운 전략가가 서 있었다. 회의 내내 묵묵히 듣고만 있던 강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이수연 실장의 제안대로 플랜 B를 즉시 실행하도록 하세요.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은 정리되었다. 수연은 자신의 첫 번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노바젠 사태의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태양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인수한 바이오 기업이 핵심 연구 인력을 통째로 경쟁사인 선진그룹에 빼앗겼다는 소식은 재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언론은 태양그룹의 섣부른 인수를 세기의 실책이라 비판했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박진우와 서유라가 야심차게 계획했던 세기의 연합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며 체면을 구겼다. 선진그룹 내부에서는 이수연의 이름이 전설처럼 떠돌기 시작했다. 선진그룹 임원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그들은 회의실에 모여 통쾌 한 승리를 자축하며 그녀를 영웅처럼 대했다.
하지만 정작 승리의 주역인 이수연은 담담했다. 그녀는 축하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음 공격 목표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노바젠 사태는 복수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 박진우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것이었다. 수연은 박진우의 회사인 JMP 홀딩스와 태양그룹이 합작하여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판교 드림타운 건설 사업. 그것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박진우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발판 삼아 자신의 회사를 명실상부한 대기업 반열에 올려놓으려 했다. 수연은 누구보다 박진우의 사업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늘 위험을 감수하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편법과 무리수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수년간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관리했던 JMP 홀딩스의 내부 자료들을 떠올렸다. 박진우는 그녀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방식과 사업 구조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핵심 자재를 독점 공급하는 대성건설자재라는 중소기업이었다. 대성건설자재는 규모는 작지만 특수경량 콘크리트 제조 기술에 대한 독보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판교 드림타운의 복잡한 구조 설계를 위해서는 이 자재가 반드시 필요했다. 박진우는 원가 절감을 위해 대성과 무리한 조건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고 다른 공급처를 확보하지 않았다. 만약 대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드림타운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수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즉시 대성건설자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회사의 재무 상태는 겉보기엔 안정적이었지만 최근 무리한 설비 투자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었다. 특히 여러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채권을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사모펀드에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수연은 즉시 강민혁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도 잔인했다. 선진그룹의 자회사인 투자사를 통해 대성의 채권을 비밀리에 사들인 뒤 결정적인 순간에 채무 불이행을 빌미로 회사를 압박해 자재 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이었다. 강민혁은 그녀의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전략이 가진 위험성과 파급력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계획을 실행하면 대성이라는 중소기업은 파산하게 될 거요. 그 밑에 딸린 수많은 직원과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할 생각이지? 그의 질문은 그녀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무고한 희생을 외면하는 괴물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수연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대성의 파산은 막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박진우이지 무고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채권을 확보한 뒤 우리는 대성에 더 나은 조건의 재무 컨설팅과 자금 지원을 제공할 겁니다. 대신 그들은 박진우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 선진그룹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의 칼을 빼앗아 우리의 방패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민혁은 처음으로 명백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심장을 동시에 가진 진정한 전략가였다. 그는 그녀가 적을 공격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좋소. 계획을 승인하지.
필요한 모든 자원과 권한을 부여하겠소. 이번 일은 이수연 실장, 당신이 전적으로 지휘하도록 하시오. 그는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에게 기꺼이 칼자루를 쥐어주었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선진그룹의 투자 전문팀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동원해 시장에 흩어져 있던 대선 건설 자재의 채권을 조용히 매입하기 시작했다. 한편 수연은 언론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판교 드림타운 프로젝트의 사업성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조금씩 흘렸다. 프로젝트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루머가 퍼지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박진우와 서유라는 이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노바젠 사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드림타운 프로젝트의 착공을 서두르고 있었다. 거대한 착공식이 열리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던 바로 그날, 수연은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다. 선진그룹은 확보한 채권을 근거로 대선 건설 자재의 경영권에 공식적으로 개입을 선언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치로 JMP 홀딩스와의 불공정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착공식 현장에서 축배를 들고 있던 박진우는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핵심 자재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 했지만 특수 자재의 특허 문제 때문에 불가능했다. 공사는 첫 삽을 뜨자마자 무기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수백억 원의 초기 투자금이 공중에 뜰 상황이었다. 서유라는 분노의 차 소리를 질렀고 투자자들은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그제야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사업 구조의 가장 깊은 약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수연. 그가 헌신짝처럼 버렸던 여자. 그는 그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그녀는 단순히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품고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의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그 시각, 선진그룹 최고층 회장실. 수연은 강민혁과 함께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판교 드림타운 프로젝트의 중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조용히 위스키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첫 번째 방역, 아주 훌륭했소. 그의 칭찬은 여전히 담백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잔을 받아들었다. 호박색 액체 너머로 무너지고 있을 박진우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태양그룹 서 회장의 집무실은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서 회장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한 채 맞은편에 앉은 박진우와 딸 서유라를 노려보고 있었다. 판교 드림타운 프로젝트의 좌초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양그룹의 자존심에 가해진 치명적인 테러였고 서 회장 평생의 명성에 그어진 깊은 흠집이었다.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노회한 포식자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낯선 적의 등장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고작 여자애 하나한테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고도 할 말이 있는 건가? 서 회장의 고함이 방 전체를 울렸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이수연의 능력을 얕보고 그녀의 분노를 과소평가한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서유라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빽소리를 질렀다. 아빠, 저랑 진우 씨가 뭘 잘못했어요. 그 여자가 악랄하게 나온 거죠. 선진그룹 강민혁이 뒤를 봐주니까
기고만장해서 날뛰는 거잖아요. 서 회장은 딸의 어리광 섞인 분노를 차갑게 외면했다. 그는 이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이수연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공격은 명백히 이수연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사업적인 전략만으로는 그녀를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서 회장의 눈에 교활한 빛이 번뜩였다. 그는 비즈니스맨인 동시에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는 하이에나였다. 정면 승부가 어렵다면 뒤에서 다리를 부러뜨리면 되는 법이다. 서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이수연. 그 아이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인가?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 그리고 강민혁의 여자라는 소문이지. 그의 시선이 박진우에게 향했다. 자네가 그 아이와 가장 가까웠으니 잘 알겠지. 그녀의 과거, 사생활, 무엇이든 좋다.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건더기를 전부 가져오게.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 회장의 지시는 비열하고도 명확했다. 그들은 이제 이수연이라는 한 개인을 향한 전면적인 인격 살인을 시작할 참이었다. 그날 이후 언론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영향력 아래 움직이는 언론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이수연을 향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버림받은 약혼녀의 위험한 복수극. 선진그룹 회장을 유혹해 재벌 전쟁 일으킨 요부. 그녀의 눈물 뒤에 숨겨진 야망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과 신문 지면을 도배했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그녀를 부도덕하고 계산적인 여자로 몰아갔다. 박진우와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과 강민혁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파파라치 사진이 나란히 실렸고 마치 그녀가 두 재벌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그녀가 노바젠 사태와 드림타운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천재적인 전략은 남자를 이용해 얻어낸 비열한 승리로 폄하되었다.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스토리에 열광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이수연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멸적인 시선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던 동료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다. 회장의 총애를 받는다는 소문이 사실처럼 굳어지면서 그녀는 조직 내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꼬소이하게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쏟아지는 악성 댓글과 인신공격을 보며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다. 스캔들은 선진그룹 내부에도 거센 폭풍을 몰고 왔다. 보수적인 이사진과 주주들은 회장의 사생활, 스캔들이 그룹의 이미지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강민혁에게 이수연을 해고하여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는 압박이 사방에서 들어왔다. 특히 강민혁의 오랜 후견인이자 그룹의 원로인 한 이사는 직접 회장실로 찾아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회장님,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계신 겁니까? 저 여자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치십시오. 강민혁은 언제나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복잡한 계산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서 회장이 파놓은 함정임을 알고 있었다. 이수연을 내치는 순간 그것은 태양그룹에 보내는 항복의 신호이자 자신이 스캔들에 굴복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를 계속 안고 가기에는 그룹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나도 컸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그녀를 버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속삭였다. 그날 저녁 수연은 강민혁의 호출을 받고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강민혁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수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 역시 자신을 버리려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애원하거나 매달릴 생각은 없었다.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떠나고 싶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저 때문에 그룹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이 싸움은 저 혼자서라도 끝까지 해낼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를, 제 능력을 단 한순간이라도 의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강민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의 눈을 몰차 응시했다. 수연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조용했다. 내일 아침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소. 그의 말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해임을 발표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결국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다. 그녀를 유용한 도구로 생각했을 뿐. 위기가 닥치자 가차없이 버리려는 것이다. 씁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그녀가 돌아서려던 순간 강민혁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이수연 실장도 참석해야 할 거요. 주인공이 빠질 수는 없지. 그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수연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세한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수연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선진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유수의 언론사들이 모두 모여 재계의 군주 강민혁이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수고 있었다. 강당의 공기는 카메라 플래시의 열기와 기자들의 기대감으로 후끈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모두가 강민혁이 스캔들의 주인공인 이수연을 해고하고 태양그룹과의 전면전을 피하는 실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기자회견장 바로 옆 대기실에서 굳은 얼굴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어젯밤 강민혁의 알 수 없는 말을 곱씹으며 밤을 새웠지만 여전히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개적인 해고 통보. 그것은 그녀를 2번 죽이는 일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가 자신에게 내릴 마지막 판결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보고 그 후에 자신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약속된 10시 정각. 강민혁이 단상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소란스러웠던 기자회견장을 순식간에 침묵시켰다.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슈트 차림에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장내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하지만 기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뒤를 따라 단상에 오르는 이수연의 모습이었다. 스캔들의 중심에 선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 맹렬하게 터져 나왔다. 강민혁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정면에 놓인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준비된 원고 없이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근 선진그룹과 이수연 전략기획실장을 둘러싼 무분별한 억측과 비방에 대한 그룹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실장은 선진그룹의 핵심 인재이자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발언이었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강민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는 선진그룹의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악의적인 공격에 불과합니다. 한 용감한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롭게 질문했다. 회장님, 하지만 이수연 실장과 박진우 대표의 과거 관계, 그리고 회장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녀를 영입한 것이 사적인 감정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었다. 강민혁의 시선이 그 기자를 향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조소에 가까운 감정이 스치고 있었다. 나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선진그룹의 총수로서 그룹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서 있는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을 받은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내가 이수연 실장을 영입한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바젠 사태에서 증명했듯이 수십 년 경력에 그 어떤 전문가보다 뛰어난 통찰력과 전략적 사고를 가진 인물입니다. 선진그룹은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그에 합당한 최고의 대우로 그녀를 영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의 말은 완벽한 논리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는 스캔들을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대신 이수연의 가치를 객관적인 능력의 문제로 치환시켜버렸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소문을 유능한 인재를 시기하는 음해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그는 이어 태양그룹을 겨냥한 듯 더욱 날선 목소리로 경고했다. 선진그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가십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쟁사의 핵심 인재를 흔들어 시장 질서를 교란하려는 명백한 비즈니스 테러 행위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수연 실장과 선진그룹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개인과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선진그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타협이나 관용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서늘했다. 기자회견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더 이상 아무도 감히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그것은 해명이 아니라 전쟁 선포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민혁과 이수연은 수많은 카메라를 뒤로 한 채 유유히 퇴장했다. 아무도 없는 회장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팽팽했던 긴장이 탁 풀리면서 수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신을 버릴 것이라 생각했던 남자가 그룹 전체를 적으로 돌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위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강민혁은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말했잖소. 비즈니스라고. 그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 회장은 당신을 공격함으로써 나를 시험한 거요. 내가 당신이라는 카드를 쉽게 버리는 인물인지 확인하고 싶었겠지. 만약 내가 오늘 당신을 해고했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비열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오. 나는 그들에게 보여준 것뿐이오. 나의 사람은, 나의 무기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의 말은 지극히 계산적이었지만 수연은 그의 말 속에 숨겨진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나의 사람. 그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다. 배신과 멸시만이 가득했던 그녀의 세상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견고한 신뢰였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더 강한 결심을 했다. 감사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회장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신뢰,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회장님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우리를 공격한 적들의 심장을 꿰뚫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차가운 투지만이 남아있었다. 강민혁은 그런 그녀를 몰차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계약 관계를 넘어선 굳건한 신뢰와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었다.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던 더 깊은 감정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강민혁의 폭탄 선언과도 같았던 기자회견 이후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수연을 향한 비난 여론은 순식간에 동정론으로 바뀌었고 오히려 비열한 방식으로 그녀를 공격한 태양그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수연은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거대 재벌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싸우는 능력 있는 여성 전문가의 상징이 되었다. 선진그룹 내에서도 그녀의 입지는 완벽하게 굳어졌다. 이제 그녀를 무시하거나 얕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수연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서 회장 같은 노회한 인물이 이 정도로 물러설 리가 없었다. 그는 분명 수면 아래에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 내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비밀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다. 그들의 목표는 태양그룹과 JMP홀딩스의 모든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팀원들은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방대한 양의 재무 데이터, 계약서, 법률 문서들을 분석했다. 수연은 마치 지휘관처럼 팀을 이끌며 날카로운 직관과 치밀한 분석력으로 수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는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기보다는 수연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그는 종종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그녀를 찾아와 함께 데이터를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두 사람은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복잡한 기업 지배 구조와 자금 흐름에 대해 토론하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수연은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태양그룹과 JMP홀딩스가
최근 몇 년간 진행한 여러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자금 흐름의 왜곡이었다. 그들은 항상 특정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건설 자재를 시장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액은 여러 단계를 거쳐 홍콩에 위치한 한 사모펀드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거래처럼 보였지만 수연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비리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이 사실을 강민혁에게 보고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해당 사모펀드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그 펀드는 서 회장의 개인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령 회사였으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박진우가 추진했던 수많은 프로젝트들은 사실상 서 회장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불리기 위한 거대한 자금 세탁 창구였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 회장이 왜 그토록 무리하게 박진우를 사위로 맞이하려 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연합이 그토록 중요했는지,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동맹이 아니었다. 박진우는 서 회장의 범죄 제국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공범이자 행동대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은 이 추악한 범죄 카르텔을 가족이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다. 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알던 박진우는 그저 야망이 큰 사업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긴 범죄자였다. 자신과의 결혼 역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그의 범죄 행각을 돕게 하려는 목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강민혁의 표정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문제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야. 정관계 로비, 주가 조작, 불법 자금 세탁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요. 서 회장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이라도 저지를 인물이요. 그의 눈에는 전례 없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 정보를 이용해 태양그룹을 압박하고 사업적인 이득을 취하는 선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전면전을 벌일 것인가? 전자는 안전했지만 그것은 악과 타협하는 길이었다. 후자는 정의로웠지만 그들 자신은 물론 선진그룹 전체의 운명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참의 침묵 끝에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저들이 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이유가 이런 추악한 범죄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설령 그 끝이 파멸이라 할지라도요. 그녀의 눈은 복수심을 넘어 정의를 향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강민혁은 그런 그녀를 몰차 바라보았다. 그녀의 결심은 무모할 정도로 단호했지만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그녀에게서 발견했던 그녀의 가장 큰 가치였기 때문이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소. 그렇다면 끝까지 같이 갑시다. 이 전쟁은 더 이상 우리 두 사람만의 복수가 아니오. 이 나라에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는 정의의 싸움이 될 것이오. 수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히는 순간
그들의 관계는 또 한 번 변화했다. 복수를 위한 계약 파트너에서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동지로 그들의 개인적인 복수극은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거대한 싸움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보며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서 회장의 범죄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실체를 마주한 강민혁과 이수연, 그리고 비밀 태스크포스 팀은 선진그룹 본사가 아닌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제3의 장소에 새로운 작전 본부를 꾸렸다. 벽면은 태양그룹의 지배구조, 자금 흐름, 그리고 서 회장 일가의 관계자들을 표시한 차트들로 가득 찼다. 그들이 확보한 증거들은 강력했지만 대부분 정황 증거이거나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었다. 서 회장이라는 거대한 범죄의 제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스모킹건, 즉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수연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가장 대담하고도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바로 적의 심장부인 태양그룹의 연례 주주총회 현장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주주총회는 모든 언론과 재계, 그리고 금융당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장 큰 무대였다. 그곳에서 서 회장의 범죄를 만천에 공개한다면 그는 절대로 손을 쓰거나 사실을 은폐할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할 경우 선진그룹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강민혁은 그녀의 계획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신중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계획이 가진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성공했을 때 얻게 될 압도적인 결과 또한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좋소. 그 도박, 내가 함께하지. 실패의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당신은 오직 이기는 것만 생각하시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의 계획에 걸기로 결정했다. 계획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내부 조력자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수연은 태양그룹의 재무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수년간 뛰어난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 회장의 친인척들에게 밀려 승진해서 번번이 누락된 한 차장을 주목했다. 그는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지만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조직 내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약점과 욕망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녀는 제3자를 통해 그에게 은밀하게 접촉했다. 서 회장의 비자금 증거를 넘겨준다면 그의 신변 안전과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차장은 서 회장이 자신을 토사구팽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수연이 건네주자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수연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고 태양그룹의 심장부에 박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디지털 증거 확보였다. 내부 조력자가 넘겨줄 수 있는 자료는 한계가 있었다. 결정적인 원본 데이터는 오직 태양그룹의 중앙 서버에만 존재했다. 강민혁은 국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팀을 동원했다. 그들의 임무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바로 그 시간, 모든 보안 인력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린 틈을 타 중앙 서버에 침투하여 비자금 관련 원본 회계 장부를 빼내는 것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초단위의 정밀한 작전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이수연 자신이 맡았다. 그녀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미끼 역할을 해야 했다. 그녀는 선진그룹의 이름으로 태양그룹의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서 회장과
경영진들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퍼부을 계획이었다. 서 회장과 그의 충신들이 경영권 방어에 정신이 팔린 사이 뒤에서는 내부 조력자의 증거 전달과 해커들의 데이터 탈취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다. 이 모든 작전의 성패는 수연의 손에 달려 있었다. 주주총회가 다가올수록 작전본부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팀원들은 쪽잠을 자며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숙지했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돌발 변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씩 반복했다. 수연과 강민혁은 거의 매일 밤을 함께 싸우며 계획의 빈틈을 점검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때로는 작전의 방향을 두고 날선 의견 대립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의 신뢰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주주총회 전날 밤 수연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며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때 강민혁이 조용히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두렵소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지난 몇 달. 만약 그 목표가 사라진다면 자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강민혁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다. 새로운 삶이 남겠지. 과거의 상처와 복수심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삶 말이오.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의 무심한 듯 던진 말 속에 담긴 진심이 수연의 심장을 따뜻하게 감쌌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수연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어깨를 드러내는 과감한 디자인의 흰색 슈트를 선택했다. 그것은 순수함의 상징인 동시에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작전본부의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강민혁은 건물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하며 그녀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었다. 수연이 회사를 나서기 직전 강민혁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손목시계를 풀어 그녀의 손목에 채워주었다. 그 안에 비상통신 장치와 위치 추적기가 들어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버튼을 누르시오. 내가 당신을 찾아낼 테니. 그의 행동은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계가 그녀의 가녀린 손목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채 오르는 수연의 어깨를 그가 가볍게 감싸 쥐었다. 이수연 실장. 그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시오. 그 말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간절한 부탁이었다. 수연은 그의 눈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차문이 닫히고 수연을 태운 차는 결전의 장소인 태양그룹 본사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마지막 도박에 막이 올랐다. 태양그룹 본사 로비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과 그들의 탐욕, 그리고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연은 그들 사이를 당당하게 가로질렀다. 그녀의 순백색 슈트는 검은색과 회색 일색인 로비에서 마치 한떨기 백합처럼 도드라졌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연약하게 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단단했으며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의 등장은 즉각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위한 길을 열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 입구에서 그녀는 박진우와 서유라와 마주쳤다. 박진우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서유라는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놓는 거야. 내까짓게 올 자리가 아니야. 당장 꺼져. 그녀의 악담에도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 강당 안으로 들어갔다. 주주총회는 서 회장의 연설로 시작되었다. 그는 단상 위에서 특유의 카리스마를 뽐내며 태양그룹의 빛나는 성공과 장밋빛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왕국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절대 군주처럼 보였다. 주주들은 그의 연설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 누구도 몇 분 뒤 이 화려한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수연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그녀는 선진그룹의 자회사 소속 대리인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불투명한 재무구조와 해외 자회사들의 실체 없는 투자 내역에 대해 송곳처럼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질문은 모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서 회장의 가장 아픈 곳을 교묘하게 찌르고 있었다. 서 회장과 박진우는 예상했다는 듯 능숙하게 그녀의 질문을 받아넘겼다. 그들은 이것을 경영권 분쟁을 위한 선진그룹의 도발이라고 판단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신경이 온통 수연에게 쏠려 있는 사이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작전이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내부 조력자인 재무팀 차장은 화장실에서 서류를 교환하는 척하며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를 수연의 팀원에게 넘겼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 근처에 대기 중인 벤 안에서는 해커들의 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방화벽 3단계 돌파. 중앙 서버까지 5분 남았습니다. 서버 관리팀이 이상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3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땀방울이 맺힌 그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다. 한편 건물 밖의 지휘 차량에서 강민혁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수연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께서는 태양그룹의 모든 경영 활동이 투명하고 합법적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서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물론이요. 우리 태양은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어. 더 이상 근거 없는 억측으로 주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오. 그가 단호하게 말을 끊으며 의기양양하게 주주들을 둘러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연은 아무도 모르게 손목시계의 버튼을 살짝 눌렀다. 신호였다. 서 회장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암전되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서 회장이 경비팀을 향해 고함을 치려는 순간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태양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 회장의 비밀, 계좌 입출금 내역과 비자금 장부,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장내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지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숨을 죽였다. 뒤이어 박진우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이 담긴 회계 자료와 계약서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모든 것이 명백한,
빼도 박도 못할 범죄의 증거들이었다. 침묵은 곧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거대한 함성으로 변했다. 서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 화면 꺼. 경비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그의 비명 섞인 고함이 강당에 울려 퍼졌지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진우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서유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수연의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팀이 미리 설치해둔 무선 마이크였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었던 태양그룹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이 서 회장이 말하는 성공 신화의 추악한 진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판의 여신처럼 단호하고 위험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돌진했다. 서 회장을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진우 씨를 외국 환거래법 위반 및 범죄 수익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서 회장과 박진우의 손목에 채워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광란처럼 터져 나왔고 대한민국 재계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경쟁했다. 서 회장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결국 수사관들에게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박진우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넋이 나간 얼굴로 순순히 연행되었다. 수연은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통쾌함은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냈다는 무거운 안도감과 깊은 허무함만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혼란의 현장을 뒤로하고 수연은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왔다. 건물 밖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강민혁의 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태양의 제국을 등지고 말없이 채 올랐다. 차 안에서 강민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차가운 손을 몰차 감싸 쥐어줄 뿐이었다. 심판의 날은 끝났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일만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양그룹 게이트의 거센 폭풍은 이제 잔잔한 파도만을 남긴 채 잦아들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서 회장과 박진우를 비롯한 범죄에 연루된 모든 이들은 수십 년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한때 재계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태양그룹은 공중분해되어 건실한 경쟁 기업들에게 흡수되었고 그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수연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도 스캔들의 주인공도 아니었다. 그녀는 선진그룹의 부회장이 되어 있었다. 그 자리는 강민혁이 준 선물이 아니었다. 태양그룹 사태 이후 그룹의 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내는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모든 임직원들의 존경과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오늘도 그녀는 거대한 회의실의 상석에 앉아 신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그녀를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모든 임원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명쾌한 결정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여자도 아닌 오직 이수연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명예와 자리를 되찾은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부회장실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 낯익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6개월 전 그녀를 나락에서 건져 올렸던 바로 그 계약서였다. 수연은 말없이 계약서를 집어들고 회장실로 향했다. 강민혁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수연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제 이 계약은 끝난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강민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가 내민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계약서를 받는 대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렇소. 복수를 위한 우리의 계약은 끝났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싶소.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인생의 파트너로서의 계약을 말이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수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지난 6개월간 두 사람은 그 어떤 연인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함께 밤을 새워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고 아파하며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공유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서로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서로의 곁을 지키며 전쟁 같은 시간들을 함께 헤쳐나왔을 뿐이었다. 수연은 대답 대신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언제부터였나요? 제가 회장님께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이 된 것이 그녀는 언제나 궁금했다. 이 얼음처럼 차가운 남자의 마음이 언제부터 자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강민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당신의 재능과 복수심을 이용할 생각뿐이었어.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당신의 강인함.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당신의 정의감. 그리고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말이오. 그는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었던 기자회견 날, 나는 깨달았소. 당신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유능한 인재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때 이미 당신은 내게 비즈니스 그 이상의 의미가 되어 있었던 거요. 그의 담백하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에 수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신뢰와 따뜻한 배려를 발견한 순간부터 그는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는 회장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제게 싸울 이유와 살아갈 힘을 주셨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회장님과 함께 싸우면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바로 제 곁에 있다는 것을요. 저도 회장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녀의 대답에 강민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길고 길었던 싸움과 방황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어두운 사무실이 아닌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한적한 갤러리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강민혁은 선진문화재단을 통해 유능한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고 있었고 오늘은 그들의 첫 번째 전시회에 함께 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그림을 감상하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전시회를 둘러보던 수연은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은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 폐허 속에서 꿋꿋하게 피어난 한 송이 들꽃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 한참 동안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강민혁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당신의 세상에는 더 이상 폭풍우는 없을 거요. 내가 당신의 영원한 햇살이 되어줄 테니. 그의 따뜻한 속삭임에 수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갤러리의 따스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은 연인처럼 아름답게 빛났다.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지는 않았지만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난로처럼 은은하고 따뜻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가장 찬란한 희망이 되어 서로의 삶을 밝히고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가장 화려한 결혼식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자는 가장 차가운 남자와 손을 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어 서로의 곁을 지켜나갈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